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9일 정오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요사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안보 문제, 즉 문재인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또는 김종인, 김병준 이런 사람들의 의미 있는 반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된 것 같지를 않아요. 국민들에게 쉽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실수인가요? 문재인,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도 실수가 되는가요? 그런데 김종인의 가장 큰 실수는 자영업 보상 50조도 모자란다. 집권하면은 100조 쓰겠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100조가 누구 이름입니까? 100조. 100조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100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국가 예산의 15%입니다. 아니, 이걸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큰 실수 아닐까요? 그동안에 김종인 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까지도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로 피해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집권하면은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100조를 아이 이름 부르듯 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영한다, 당장 하자고 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100조 원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607조 원의 15%가 넘는 막대한 액수다. 막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여야는 마치 아이 이름 부르듯 한다. 통이 크다고 해야 하나, 무모하다고 해야 하나. 코로나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매표 행위 같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민생과 경제회복 차원에서 훨씬 시급하고 효과도 클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 실태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추산 과정도 없이 덜컥 50조, 100조 원 투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은 각 부처 예산을 5% 내지 10%씩 구조 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10%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잘 알 것이다. 집행 대상이 결정된 예산을 감축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가? 국채 발행은 빚을 내자는 뜻으로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미 나라 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해 1064조 원에 달한다. 현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 원이 늘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한 액수인 351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국가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이다. IMF는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경제의 저출산 고령화가 최악인 나라에서 이런 빚 증가 속도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은 집중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구조 조정할 수 있는 규모가 그 한계일 것이다. 내년 예산 자체가 비투성이인데
빚을 더 늘리기는 힘들다. 정권 교체를 내건 야당은 이 정권의 포퓰리즘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뼈아픈 지적. 이런 무책임한, 이건 이재명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100조 늘리자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50조 자영업 보상 50조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2배로 만들어 가지고 100조 이걸 무책임하게 던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계속 물고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를 할 겁니까? 이거는 여기 국가 예산을 10%씩 줄이자고 하는데 각 부처 예산을 그게 가능합니까? 10%씩 줄이면은 공무원 표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영업자 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표도 있는 겁니다. 이게 김종인이 말했던 자신의 브랜드라고 여기는 경제민주화입니까? 이게 경제민주화냐 이겁니다. 경제는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스포츠도 민주화의 대상입니까? 그럼 미술도 예술도 음악도 민주화를 합니까? 군대도 민주화합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잘못된 개념을 헌법 개정 때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이 좌익 정당도 하지 않는 파퓰리즘을 하겠다고 이재명과 파퓰리즘 지금 경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이 김종인 씨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그리하여 수비만 하면 된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라면서 소극적으로 마치 정권은 다 가져온 것처럼 그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지금 여당 민주당과도 같이 뭐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표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윤석열 쪽으로 표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은 김종인 미워서 안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오죽하면은 그동안에 김종인을 심하게 밀어주었던 조선일보까지 이런 사설을 쓰겠습니까? 이거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이게 더 커서 재앙이 되기 전에 그냥 실언했다고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왜 선대위원장이 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지. 윤석열 후보 말 따르고 김종인 말 다르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그것도 부족하다 100조 원 이걸 그냥 무슨 농담하듯이 하면은 이게 과연 보수 정당이냐 이겁니다. 보수 정당의 경제 정책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줄인다. 세금을 줄이면은 정부가 작아진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많아진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수 정당의 정책은 경제 정책은 이겁니다. 세금을 줄인다. 세금을 줄이면 정부가 작아진다. 정부가 작아지면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일자리가 오히려 많아진다. 적은 세금, 작은 정부, 많은 일자리 이쪽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